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의학통신TV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의학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한방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이 11월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촉구하는 의학단체의 반발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복지부는 이달 중순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상황에 따라서 사업기간은 단축 또는 연장할 방침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월 4일이었죠. 구사 의정 합의를 위배하는 것이라면서 정식으로 항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에 대법원이 불법 약침액을 만들어 판 대한약침학회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6억 원을 부과한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약사회는 한방약침액 제조는 불법인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정부의 후속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 단체는 한방약침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한약 전반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화할 수 있는 과정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약업계 소식입니다. 대웅제약이 최근 이나보글리플로진과 메트포르민, DPP-4 억제제의 3제 병용요법에 대해서 식약처로부터 3상 임상시험을 승인받았습니다. 이나보글리플로진은 대웅제약이 개발하고 있는 당뇨병 치료 신약인데요. 이 단독요법, 메트포르민과 병용요법에 이어서 이번에 3제 요법까지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음에 따라서 앞으로 이 기존 당뇨병 치료제와 함께 투여했는데도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환자들에게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처음으로 빈혈 증세도 있는 암 환자들에게 고용량 철분 주사제 페린젝투주를 투여한 결과 빈혈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W 중해제약은 페린젝투주는 하루 최대 1000mg의 철분을 최소 15분 만에 체내에 빠르게 보충할 수 있는 고용량 철분 주사제라고 설명하면서 빈혈 증세가 심한 여성이나 만성 출혈 환자뿐만 아니라 출혈이 발생하는 다양한 수술과 항암요법으로 인한 빈혈 등에도 이용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펜제는 개발 중인 혈우병 치료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 1상 시험 결과 출혈 치료 성공률이 87%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펜젠 측은 중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임상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된 만큼 임상 3상을 조속히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근위축증 환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국 노슈가 개발한 입으로 먹을 수 있는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에브리스디 건조 시럽이 식약처로부터 신약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국 노슈 측은 1일 1회 경구로 복용하는 액상형 제제로 척추 변형이 있는 환자들도 제한 없이 치료가 가능하고 연령별, 체중별 맞춤 처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혈액암 치료제인 셀리넥스와 췌장염 치료 주사제 등 3종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습니다.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는 식약처가 희귀, 난치병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허가 제출 자료와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해서 신속 허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서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약사회 관련 소식입니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동주 서울시 약사회장의 벌금형 처분은 당선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자 한 회장의 거취를 둘러싼 갈등은 더 격화될 조짐입니다. 당선 무효를 주장하는 양덕숙 선거대책본부는 절차에 따라서 공정히 할 책임이 있는 중앙선관위가 오히려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편파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전문약사 제도 10년 전에 도입됐죠. 이 병원 약제 업무 분야별로 고도의 전문성과 우수한 업무 능력을 입증받는 전문약사 합격자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총 195명인데요. 수도권이 154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분야별로 보면 노인 양료가 가장 많은 55명으로 전년 대비 96%나 증가했고 그 다음은 종양 양료 분야입니다. 다음은 제약회사
동종입니다. 대웅제약이 올해 3분기에 역대 최고 분기 매출액 2,48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70억 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150%나 늘었습니다. 대웅제약은 보톨리눔 톡신 나보타의 국내 매출이 전년 대비 40% 가까이 증가했고 우르사 등 기존 주력 제품들의 매출도 호조를 보인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령제약의 관계사인 바이젠셀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면역학과 임상연구 전문가들로 구성된 과학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과학자문위원회는 환자 맞춤형 종양 표적을 죽이는 T세포 치료제와 면역억제 세포 치료제 등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모든 과정에서 자문을 해주고 국내외 임상시험 진행을 위한 중재 역할도 담당한다고 합니다. 동아ST는 지난 4일 강원도 철원 DMZ 평화문화광장에서 한반도 평화의 숲 조성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동아ST는 철원군과 앞으로 협력해서 평화의 숲을 학생과 관광객들을 위한 생태와 역사, 안보 교육을 실시하는 공간으로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신약 개발을 돕는 한국신약연구개발조합이 제약바이오 사업개발연구의 현판식과 신약 개발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포스터 갤러리 오픈식을 열었습니다. 이재현 초대 연구회장은 신약 개발은 국가기관 산업이라면서 신약 개발의 기술들을 산업 차원에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연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있었던 의학계 주요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의학 전문 미디어 채널인 한국의학통신TV는 매주 금요일 의학계 주요 현황과 뉴스를 전해드리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구독을 부탁드립니다.